사람은 누구나 저 사회를 이뤄서 살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모여서 이제 일정한 사회를 이루고 사는 사회적 동물인데, 혼자 살아야 되는 외로운 사람의 또 사주의 특징이 있어요. 뭐 그 외로움을 떠나 근데 자식을 낳고 나면 남편이 없어지고 이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주에 남자는 있는데 결혼이 안 돼요. 오늘은 사주팔자의 인연은 밀어내고 고독하게 혼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주제예요. 사람은 누구나 저 사회를 이뤄서 살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모여서 이제 일정한 사회를 이루고 사는 사회적 동물인데,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그렇잖아요.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배우자가 있고 애인이 있다 하더라도 다 외로움이 마음속 한구석에는 다 있는 법 아닙니까? 그렇죠? 혼자 살아야 되는 외로운 사람의 또 사주의 특징이 있어요. 뭐 그 외로움을 떠나 외로움이 사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요만큼은 다 있는 건데, 이제 그거를 차례차례 살펴볼게요. 이상하게 혼자 사시는 분, 그리고 젊어서 남편이 먼저 돌아가신 분, 이혼하신 분, 그리고 부인하고 사별하신 분, 그런 분들이 뭐 고독수가 있다, 공방살이 꼈다 하는데, 사주에서 그 안 좋은 살을 걷어내거나 외롭고 고독한 살을 풀면 되는 건데, 본인이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힘들게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는 마음을 열면 이 문제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을 좀 오픈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부석적으로 본다면 한 맺힌 조상이나 결혼을 못하고 고독하게 죽은 그 조상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주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무엇 때문인지를 알아내 방법을 알면 행복하게 이렇게 좀 외롭지 않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데 엄청나게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변하지 않고 마음을 안 열어요. 그래서 아집이나 고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조상의 업을 안고 태어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속이 필요한 겁니다. 한 맺힌 조상의 업을 풀어줘야 잘 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야 본인이 이런 어떤 애정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잘 풀려요. 또한 그 사주 자체에 남편의 자리가 없거나 부인의 자리가 없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내 사주팔자에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을 자신이 가진 직업처럼 생각하고 사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좋은 남자를 만날 수가 없겠죠. 내가 좋은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잘났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 남편이 아니라 뒤에서 자기를 조력해주는 외조자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내 팔자에 자식이 진짜로 잘난 자식이 있어요. 훌륭한. 그런 팔자를 가진 여자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거의 남편이 없어요. 사주에. 신은 복을 골고루 다 주지는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자식복이 50% 정도 갖고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너무 과하다 보니까 엄마가 키워야 되는 자식인 거죠. 여자들은 숙명적으로 자식을 낳고 키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체적 어떤 그 타고난 것도 그렇고. 근데 자식을 낳고 나면 남편이 없어지고 이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자식복에 편중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분명히 사주에 남자는 있는데 결혼이 안 돼요. 뭐 만나면 깨지고 연결이 잘 안 돼요. 이런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사주가 너무 원진살, 상충살, 파살 이런 거로 남편의 자리가 어그러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란살, 뭐 들어보셨나요? 공방살, 이런 거는 남편이 들어서야 되는 자리가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살을 강하게 타고난 분들이 남편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주말.
주말 부부, 더 나아가서 월말 부부, 1년에 뭐 해외에 나가 있어서 서너 번 만나는 그렇게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부부를 하면은 그래도 이혼을 안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데 자식한테는 금이야 오기야 해요. 남편은 완전히 찌그러진 모처럼 뒷전인 거예요. 예? 그냥 자식이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그럼 남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나하고 낳은 자식이지만 자식한테만 편중된 애정을 주면 소외감 느끼겠죠. 그럼 밖으로 겉돌게 돼요. 그러다 보면 순차적으로 바람을 피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남편이 바람을 폈다고 그 여자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방살이 되는 겁니다. 외롭고 슬픈 거죠. 이런 분들은 팔자의 남자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 사주를 놓고 당신은 스님 사주다, 뭐 외로운 사주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이제 종종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더라도 외롭고 가정이 있어도 외롭고 또 일부 종사하기 힘들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신가물, 신의 가물 내지는 조상의 가물 이런 사주를 가졌고 팔자가 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한번 그 결혼에 실패해서 일부 종사에 실패해버리면 이부 종사나 삼부 종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사주팔자가 너무 강한 사람들, 조상의 가물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외로운 사람이거든요.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어도 외롭고 또 가정이 있어도 부부간에 등지고 서로 소 닭 보듯이 보고 살아요. 이런 분들은 혼자 사는 게 더 행복한 삶인 것이죠. 그렇죠? 같이 이렇게 뭉쳐 사는 것보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이런 팔자를 타고난 사람들은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맺지를 말고 그냥 썸 타고 연애만 하고 살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정을 이루고 한 집안에서 밥 끓여 먹고 한 집안에서 같은 이불 덮고 자는 순간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냥 밖에서 만나서 연애만 하셔라 이거예요. 그게 더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미용사들 있잖아요. 미용사를 뭐 폄하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여자 약사 이런 그 약간 평생 직업을 가진 분들의 남편이 뭐 대부분 셔터맨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왜 그러냐면 사주의 직성이 강하다 이겁니다. 사주팔자가 세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주팔자가 셀수록 화려한 직업을 또 많이 갖고 이 그 미용사 같은 경우는 현침살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만큼 사주가 세요. 이런 특정 직업군을 지칭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은 좀 많이 외롭다 이겁니다. 그 사주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사주에 남편의 자리가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가정을 이루면 절대 안 됩니다. 여자의 사주에 남편이 없으면 남자를 들이게 되면 그 남편을 의심을 하고 뭐 진짜 아니면 반대로 남자가 와이프를 두들겨 패고 돈 버는 거 갖다 다 뺏어다가 사업한다 뭐 한다 해갖고 다 날리고 여자들은 그 빚을 뒷감당하느라고 독박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결국 외롭고 힘들어지겠죠. 이런 분들은 혼자 사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갖고 한 번도 아니고 한 두 번, 세 번 실패했다면요. 내 팔자에 그냥 남자가 없구나 생각하시고 남자를 데려다 놓고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가정을 꾸릴 생각하지 마시고 밖에다가 그냥 놔두고 애인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서로 그냥 연애만 하세요. 그게 편히 사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또 이런 그 직언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고집이 세 갖고요. 꼭 외로움을 덧하고 남자를 데려다 놓고 또 살아요. 살림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엔 계속 헤어지고 외롭고 이걸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발 몇 번 실패하셨으면 그냥 연애만 하세요.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남자 복이 없는 사람은 이번 생에 어떤 남자를 들여다 놔도 꼬이고 망합니다. 사주 팔자에 배우자를 밀어내는 사주를 갖고 있고 여자고 남자고 배우자 복 없는 분들은 그냥 결혼하지 마시고 그냥 옆에 마음에 드는 애인을 두시고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오랫동안 사귀세요. 그래서 한 60, 70 돼 갖고 인생의 황혼기에 들었을 때 그때도 내 옆에 있으면 그때는 결혼하고 사셔도 됩니다. 겪을 거 다 겪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결혼은 법률은 사실혼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거듭되는 실패를 안 하시려면 그게 가장 현실적인 조언입니다.